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정말 살얼음을 걷는 그런 형국인데. 그리고 오늘 또 조국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발부 여부까지 방송 시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니까요. 안 나올 것 늦게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늦게 나오면서 그것도 그렇고 예.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다들 뭐 제가 저희 사면 때문에 가슴 졸인다 그거 아니고요.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쏜다 그래서 아유, 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야, 트럼프는 거기서 농담을 따먹더라고요. 꽃다발을 선물로 줄 수, 꽃병을 선물로 줄 수가 있다고. 야, 그 사람 참 대단한 양반이 어떻게 보면. 꽃병이 무슨 뭘 의미하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조롱하는 거 꽃병은 또 같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좀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화염병. 근데 그 트럼프의 그 농담은 사실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롱 그러니까 비슷해요. 예. 예, 완전히 우리 그 한반도에 지금 7천 명의 목숨이 예, 걸린 7천만 명의. 예, 7천만 명의 목숨이 걸린 사안인데 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좀 남한의 처지를 좀 고려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예. 네네. 믿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분 최민희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정치연구소 싱크와의 김성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자, 지각했습니다. 예. 구분지가 있습니다, 구분. 방송인 황인희 씨 나오셨고.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오늘 박원석 전 의원께서 네네네. 또 고향 을에 어. 출마하기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지역 구행사가 많아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시게 돼가지고 이해해드려야죠. 여러분 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저희 네 사람으로 오늘 꾸려볼까 하는데 너무 이슈들이 많아서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뭐 어디 뭐 등록 안 하세요? 뭘 등록해? 아, 뭐 어디든. 아이고. 자, 아니, 우리 황교안 대표 입원하실 때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 많이 아프신가 봐요. 아니 나는 병문안 모르지, 갔었어요? 예. 병문안? 예? 병원이 어딘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하시는 아, 겁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저기 제외된 실세. 그렇습니다. 또 아웃됐습니다. 예. 그 등록을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네. 비례대표 등록은 어. 그 3월쯤 해도 돼요. 아, 비례는 늦어도 됩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김어준, 주진우 그리고 정봉주, 김용민이 설마요? 그제 만나가지고 네네. 비례 꼼수당을 만들었습니다. 비례 꼼수당. 비꼼당? 예, 예. 비꼼당. 꼼수를 쓰기 위해서 비례 꼼수당을 예.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 예. 기대되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거기다 정규재 선생님만 영입하면 양쪽에서 표를 쫙쫙 빨아올 것 같은데. 나는 예. 유튜브당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또 비례한국당이 뜨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꼼수를 써보자 해서 우린 정직하게 우린 꼼수다. 나는 대놓고 꼼수다가 꼼수. 아니라 우린 꼼수다 해가지고 비례 꼼수당을 만들어. 그러면 나는 꼼수당 하면 되겠다. 나는 꼼수당. 네, 아, 좋네요. 그래요. 아니 대놓고 꼼수당 어때요? 대놓고 꼼수당.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대본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당 이름도 정했고요. 예. 민주당과 더불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있습니다. 왜? 저도 당 하나 정할게요. 황당으로 가겠습니다. 저의 성의 이름을 따서 예. 황당으로. 그럼 예. 비례황당 이렇게 예. 하나 하세요. 아, 괜찮아요. 비례황당. 예. 그럼 황교안 대표 섭외하죠. 뭐. 그렇죠, 그렇죠. 다 황씨로. 예, 다 1번부터 황씨로. 5번까지 다 황씨로.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빨리 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예. 자, 청신목장의 수제 요거트 사정 여러분들께 모십니다. 또 왔습니다, 이게. 예. 자, 그래요. 촬영산맥에 위치한 청신목장에서 1등급 우유로 만드는 수제 요거트입니다. 그렇죠. 예. 이 시중에서 먹던 대기업 요거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 담백함과 묵직함이 있습니다. 향료나 색소의 첨가제는 향료나 색소 같은 이런 첨가제는 없습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전혀. 예. 100% 순수 요거트입니다. 아, 드셔보시면 압니다. 예. 진짜 안 들어갔다는 거를. 예. 확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햇섭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주문 확인 후 생산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워낙 그 하나도 뭐 섞질 않다 보니까 풀이 섞여 나온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당혹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소화가 안 됐나요, 이 안에서? 예, 그렇죠. 아니, 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소화가 안 되죠, 뭐. 예. 햇섭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주문 확인 후 생산합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가장 신선한 상태의 제품을 배송하기 위함인데 엄청 그 때문에 신선하죠. 여타 예. 상품보다 배송이 하루 이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건강한 제품을 드시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이는 보다 좋은 제품을 배송하기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 이해해 주시고요. 네. 착한 불편함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들 영양 간식으로 특별히 좋습니다. 요거트는 뭐 어린이 간식이라는 느낌이 많은데 신맛, 단맛 싫어하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요. 아, 맞습니다. 하지만 청신목장의 수제 공주밤 요거트는 정말 고소합니다. 어른들의 영양 간식일 뿐 아니라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좋아요. 아, 그래요? 다이어트 대용식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 제가 자주 먹었잖아요, 저희가. 예, 예. 든든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밥이나 뭐 이런 그 음식 먹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탄수화물이잖아요. 자, 저기 수제 요거트 청신목장 수제 요거트 4종 네. 4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새로운 거 좀 나온 것 같아요. 경옥고 아. 경옥고 요거트입니다. 이거 저 몸보신 요거트예요. 경옥고가 사실 엄청나게 고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폐에 좋은 거거든요. 예, 허준의 그 동의보감에 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약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을 말처럼 뛰게 만든다는 설명이 있을 정도로 예 그래요. 대한민국 대표 보약 중에 하나가 바로 네네네. 경옥고입니다. 청신목장은 유산균 가득한 1등급 요거트에다가 경옥고까지 첨가해서 야. 더욱 몸에 좋은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뭐 날라다니겠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네네. 1등급 우유 본연의 고소함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가당 플레인을, 새콤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루베리를, 그렇죠. 세계적인 공주 앨범의 고소함과 달콤함을 맛보고 싶은 분은 공주밤 요거트, 그리고 몸 건강을 위해서는 경옥고 요거트. 맞습니다. 바로 다 나눠드린 게 네. 이거죠. 경옥고 요거트입니다. 예, 예. 이거 지금 먹어요? 뭐이죠? 드셔보세요. 아니 드셔보세요. 그러면 방송 못 하고 날뛸까 봐. 아, 오늘 한번 날뛰어 보죠. 뭐 예. 예, 넓은 들판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흔들어서 이거 다 먹는 거예요? 예. 수제 무가당 요거트는 4병에 19,500원이고요. 네. 수제 블루베리 요거트는 4병에 24,000원. 그리고 수제 공주밤 요거트는 4병에 24,000원. 경옥고 요거트는요. 4병 31,000원. 제일 비쌉니다. 이거 보약인데요. 그 뭐. 15,000원이야 이게 한 15,000원 아니구나. 이게 어떻게 되지? 예, 저는 3만 원이면 어머니 아니, 만 원도 안 되는 거죠? 만원 안 되네. 예. 8,000원? 48에 48이 32. 32니까. 한 7,000원 한 5, 600원. 예. 뭐 그 정도 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시리즈로 먹고 있는 그 요거트의 다음 그거예요. 용인 맞아요. 거죠. 예, 맞아요, 블루베리도 맞아요. 먹었었고, 예, 예. 제가 공주밤도 기억이 나고 이 무가당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진한 게 예. 진짜 너무 진하네. 좋았는데, 예. 이거 약이네. 저는 야. 어머니 계셔서 이거 좋으면 여기 보면 어르신들이 말처럼 뛰게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걸 드시고 우리 엄마가 막 말처럼 뛰는 모습을 와, 상상하니까 예. 행복한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상상이 막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고를 만들려면 할머니 한 분을 딱 갖다 놓고 네. 우리 엄마면 좋겠죠? 이거를 딱 아유. 드신 다음 예. 조금만 1, 2분 있다가 처음엔 얼굴이 막 시끄러워지다가 네. 어깨가 시끄러워지다 온몸이 시끄러워지다가 이제 막 뛰시는 거 그런 광고하면 정말 좋겠어요. 야, 생각만 해도 아주 행복하네요. 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이거 먹고 날뛰실 생각을 하시면 진짜. 어른들이 날뛰어. 어른이 예. 아니라 날뛰는 건 저고 예. 어르신들은 말처럼 뛴다. 말처럼. 아, 말처럼 뛰신다. 아, 이거 예. 먹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먹기에 아주 달지도 좋은데요? 않고 고소한 게 굉장히 맛있었네요. 한약 맛 나요. 예, 한약 맛도 나고. 좋네. 이게 한약이 역하지가 않아. 저는 사실 기관지 천식이 있어요. 그래서 경옥고를 돈 주고 사 먹거든요, 한의원에서. 이거 근데 드세요. 그러니까 요거트에 섞여 있다는 거는 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아주 새롭네요. 경옥고가 들어있다는 거. 이제 예. 이거 먹고 김용민 작가와 그 황현희 씨와 우리 네. 지각한 김성회와 네. 그다음에 억울한 최민희가 먹고 이제 날뛰는 거죠. 날뛰어야지. 오늘 날뛰어야 한번 돼. 넓은 들판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보죠. 오늘 저 오늘. 박원석 의원님 예, 너무 예. 큰 실수하셨네. 그러니까요. 선거운동하려면 이걸 먹고 날뛰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안 오셨어. 아, 거기 가시는 것보다 여기서 선거도 훨씬 하시는 게 더 낫죠.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또 여기 유권자 훨씬 많은데 지금.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또 지역에 또 어르신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역분들도 계시죠. 네. 예, 예. 어르신들은 지금 이 밤에 다 주무세요. 아니 지금 이거 드시고 날뛰고 계시네요. 맛있다. 제 친구가 이제 이 프로그램 본 거예요. 네. 제가 나온다고. 제가 보라고 안 했는데 봤는데 앞에 너네들 왜 이렇게 많이 먹니? 그래서 너 좀 사 먹어라 제가. 먹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 네. 예. 먹방이라 좋대요. 좋다 이거. 정말 좋네. 그리고 인상이 진짜 좋대. 왜냐면 제가 나온다 그래서 막 심각하게 고준 담론을 할 줄 알았더니 먹으면서 하니까 행복하대요. 네.
아니 이게 뭐 한 반 컵 마셨는데도 속이 벌써 든든한 게 정말 이 농도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근데- 이해찬 대표님께 제가 네. 한 병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왜냐하면 이게 48이 3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위반이에요. 그 뭐야 김영란법. 아, 그런데 한 병이나 두 병은 위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내드려야겠어요. 이거 드시고 어른들이 말처럼 날뛰기 그렇죠. 총선 때. 예. 잘 됐네요. 국회에서 한번. 네, 예, 네, 예. 네. 다 먹었습니다 저는. 말 같은 모습.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표정이 좀 안 좋으셔서 그런지 건강하세요. 아니 그런데 더 건강하시게 이제 예, 예, 그냥 예. 이렇게 앉아서 표정으로 건강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날뛰게 이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근데 한약재 들어가면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예, 이거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예. 아니 한약재가 아니라 초콜릿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느낌에. 예. 자, 청신목장 수제 요거트 4종. 그 중에 네. 오늘 보여드린 거는 경옥고입니다. 경옥고. 네. 건강에도 좋고 속도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말처럼 뛰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경옥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린스본이 좀 이따 먹읍시다. 그럴까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오, 일단- 김용민 씨가 포만감을 느꼈어요? 얘기 좀 하다 먹어요. 야, 이거 예, 진짜 일단 하는 좀 건데. 날뛰고 네, 먹어요. 예, 예. 네. 아니 그만큼 이게 너무 진하니까. 대박. 네. 저는 예. 오다가 뉴스를 얼핏 봤는데 최성애 님이 조국 내 가족에게 죄송하다. 왜 그걸 보는데 정말 사과하는구나.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보는 순간 뭐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겁니다. 장난하는 것도가 아니라 장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예전에 뭐 그랬다잖아요. 조국 장관 딸을 뭐 며느리로 삼고 싶다. 뭐 그리고 또 뭐 저것도 했다잖아. 뭐 그 물 뒤집어 쓰는 거 뭐라고 그러지? 버스켓. 버스. 응? 아이스 버킷. 아이스버킷 아이스 챌린지. 챌린지. 예, 예. 네, 그걸 이제 하면서 조국한테 넘기는. 그랬었죠 네. 그때. 예. 근데 이제 신앙관계 청탁을 없고. 했는데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최성희 씨한테 무슨 혐의가 없어요. 최성희가 뭐 억울하든 말든 할 텐데 아니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위조를 하면은 무슨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뭐 큰 소리 치고 다니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새 생각하는 건 이제 표창장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 교육학 박사 최성애 총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교육학 박사 자체가 거짓이야. 네. 그럼 이 표창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아. 가짜 총장 표창장이 아니라 가짜 총장 표창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짜 얘기가 나오고 총장 있어요. 표창장은 다 가짜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가짜 표창장을 받으셔서 예. 온갖 입시나 뭐에 활용하신 분들 다 지금 표창장 위조에 뭐라 그러나요? 사문서 행사? 사무소 위조 있고 사무소 행사가 있고. 행사죄죠. 왜냐면 이 표창장 요 직인 자체가 가짜니까. 근데 총장이 되려는 무슨 뭐 자격 요건은 없는 거예요? 총장은 학사만 있으면 돼요. 학사만 있으면 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일단. 근데 학사도 아니라는. 학사도 아니지. 그게 엄밀히 말하면. 예. 문제가 그게 있었네요. 문제죠. 예, 아예 시작부터가. 참 이게 그골 때리는 인간들 말에 지금 네. 검찰부터 언론까지 다 그냥 그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피리 부는 소년 따라다니듯이.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인터뷰하는 언론들은 요즘 뭐 하나 몰라요. 참 그러니까요. 다시 신경을 물어봐야지. 그 가짜 학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특히 뭐 중앙일보에서는 화제가 되는 인물은 다 인터뷰를 하고 사실 최성애 인터뷰했잖아요. 병실까지 쫓아가서. 그걸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 네, 논란이. 그 병실까지 쫓아가셨는데 이 최성애 총장 지금 이 상황 학위가 가짜라고 판명난 지금 인터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국민의 듣고 알 싶네요. 권리를 예, 실현시켜 주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이 그러니까요. 법리로 보면 말도 안 되지. 이건 뭐 법리로 보자면은 전혀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는 사안인데. 그렇죠. 근데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진짜 우리가 그냥 그동안 너무 낙관했다가 크게 당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서울 동부지법의 그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근데 그게 혹시 돌고 그 있어서 말이죠. 지금 윤석열 그 총장 팀 있잖아요. 지금 네. 조국 내 수사하는 그 팀의 한모 검사하고 동기인가요? 그 가까운? 뭐 여러 가지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 막 도니까 좀 네. 불안하긴 하죠. 근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네.
지금 유재수 감찰 종료건에 대한 사후 처리를 가지고 직권남용을 걸면 대한민국 행정행위를 못합니다. 그렇지. 아니 그 저기 뭐야 정무적 판단을 갖고 그걸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네.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행정행위를 못하게 되고요. 자꾸 이거를 우병우하고 비교하시는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우병우는 2번이나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리고 3번째 영장 청구에서 겨우 이제 영장이 발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병우는 부하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그렇죠. 본인의 지위를 사용해서 하지 말라는 의사를 개진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었고요. 직권남용이라는 제목도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잘 보셔야 하는 문제라서 저는 뭐 이것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시는 얘기일 거라 더 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여튼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봤을 때 영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뭐 어떻게 봐도 분명해 보이죠. 정상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청와대는 그리고 이 감찰 기능이 있는 모든 곳 있잖아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대검 감찰부는 어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 감찰 기능이 있는 모든 곳은 검찰에 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검찰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사직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 좋은 예를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울산 지금 그 고래고기 사건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그 문제 근원으로 가면 그 해당 피의자, 그러니까 40억 원어치 고래고기를 그 압수당했던 그 피의자가 변호사를 사죠. 제일 센 사람으로 산다 그래서 소위 전관을 산다. 전관 변호사를 사는데 그것도 어디 출신? 검사 출신. 울산지검의 2013년 당시에 해양과 폐기물 분야를 담당하던 검사를 2016년에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PD수첩에 나온 걸 보면 그때 당시에 경찰 조사에 의하면 변호사하고 피의자 사이에, 그러니까 피의자가 변호사에게 뭐 수억 원의 현금을 1억에서 2억 정도 보이는 현금을 보낸 것도 지금 나왔다고 하고 그런 상태인데 이 검사가 누구냐? 2013년에 PD수첩 보도에 따르면 그 폐기물 업체의 큰 회장님하고 필리핀에를 검사 2명이 가서 여러 사람 같이 가서 접대부들하고 이렇게 뭐 네. 놀다가 뭐 이 증언에 따르면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였는데 2015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이제 증언을 하고 나오죠. 고발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발한 당사자는 다른 건으로 엮여 들어가서 1년 2개월 징역을 실형으로 살고 나왔고요. 반면에 이 검사는 그 2명의 검사는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감찰을 나왔다가 감찰이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2016년에 이 고래고기 건을 맡아서 현직 검사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직 검사가 27톤 중에 21톤 30여억 원어치 고래고기를 돌려준 거거든요. 그럼 지금 뭐 최민희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그 건도 지금 대검에서 다시 뒤져갖고 직권남용으로 그쵸. 다 쳐넣어야지.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은 검찰이 뭐 자주 하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 그 이문정 검사 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문정 검사가 공문서 위조 검사에 대해서 그 공문서 위조 검사를 어떻게 해도 아무 처벌을 안 해요. 그리고 사표만 받고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 그 왜 사표 받았냐? 이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검찰이 그 검사들부터 수사해야 되고 그것을 또 이제 그 사표 수리만 하고 끝낸 윗선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 또 고발을 했거든요. 네. 아무 지금 수사 안 하고. 안 하고 있죠. 예. 직권남용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쪽에서 직권남용이다라고 그 뭐 정의를 내려버리면은 이거 직권남용이구나. 근데 또 이게 이제 다른 재밌는 게 거예요. 이제 예, 예. 이 지금이야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가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법원 가서 인정받긴 쉽지 않은 구조가 왜냐면 직권남용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때리면 그러니까 애매하네. 자기들이 말하자면 모셨던 양승태 형님도 다 감옥 넣어야 돼. 그 죄로 따지자면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이게 아주 역설인데. 근데 맞는데 네. 이게 상식적인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냥 이렇게 법원하고 검찰은 특히 검찰은 더 심한데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내가 그냥 이거 직권남용이야. 그럼 직권남용이고 이거는 직권남용 아니야. 그럼 아닌. 그러니까 잣대가 그 검사들 마음대로 야, 이거 뭐 넘버3에 송광을 해요. 내가 현정하라면 현정하야. 이렇게 영화 되는 거예요. 같은 장면이 계속 예. 되풀이된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야, 그럼 이렇게 돼서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이 이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조국으로 끝날 그 일 다음이 만무하잖아요. 계속 이어질 텐데 이제.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 다음에는
검찰에 의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사람들, 음. 이미 조사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그렇죠. 이인걸 특감반장,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그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청경득 총무행정관, 네네. 선임행정관. 선임행정관. 여기가 다 이제 조사를 다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구속영장은 단순한 게 저는 뭐 아니죠. 조선일보랑 검찰이랑 해서 그 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목표는 그 위이고 저는 지금 조선일보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네네. 그 비례한국당 만들어서 그러니까 비례전문정당 만들어서 이제 어쨌든 보수 쪽이 150석 이상 만들고 최대한 의석을 만들어서 그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예, 흔드는 쪽으로 지금 자락을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약간 좀 이렇게 다져놓는 약간 그런 네네 상황이라고 그런 보는 차원이라고 겁니까? 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정국은.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검찰이 생각하기에 유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거잖아요. 오늘이 122일째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그 공수처 생기면은 좋은 거 아니냐. 막 망나니가 막 칼춤 추듯이 내버려 뒀는데 이제는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네. 검찰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야. 그때는 이제 공수처를 또 자기 휘하에 두려고 아마 파워 게임을 할 것이 분명해 보여요. 네네. 이를테면은 이제 공수처로 파견되는 검사들, 수사관들 다 검사의 통제 아래 두게 할 것이라고요. 친정 아래에 두게 만들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공수처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런 그 지금 김용민 PD님의 우려가 사실 우려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꼭 공수처라 그래서 검사만 검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법적 영역이 있으면 외부에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외부에서 들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대차게 수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이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일단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게 아무리 후퇴했든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공수처가 가시화되면 검찰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뀌고 저는 심지어 검사들 내부에서 그 공수처로 가서 공수처에서 자리 잡고 싶어하는 검사들도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사람이란 오히려. 그런 존재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검사 동일체가 무너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대로 대응을 하고 네네. 그리고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게 27일 날 내일이죠. 네. 내일 일단 선거법은 선거법이- 통과되는 거죠. 선거법. 뭐 하려고 시도하겠죠. 예. 네. 하려고 시도 아니고 통과시켜야죠. 그러면 이게 순서가 선거법을 하고 필리버스터 끝나고 선거법 하고 그다음 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 일단 공수처 갖고. 상정을 공수처 해야죠. 가지고? 공수처법. 그게 형사소송법인가? 그러니까 이제 형사 보면 이제 회기가 종료가 쪼개는 그러니까 됐으니까 형법, 예, 예. 형법. 종료가 된 안건 중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선거법은 다음 회기에 자동으로 1번으로 부의가 돼서 토론 없이 투표를 그렇죠. 하는 거고. 예, 예. 네. 그러고 이제 그 뒤에 법안 상정에 지금 말씀하신 형법이 올라가서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수처법이 올라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찬반 토론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 또 하는 그럼 또 회기를 사흘로 할지 5일로 할지는 아직 뭐 정확히 아니 얘기는 안 하고 회기 있는데 하루만 해야죠. 무슨 4일이나 5일이에요. 아니 5일 한대요. 뭐 제가 뭐 정한 입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3일을 5일이고 5일은 하는데 아니죠. 그 너무 긴데요? 그거 오래 근데 이제 넘어가잖아요. 필리버스터를 네. 국민들을 외면하는 건 둘째치고 의원들끼리도 외면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우리 그때 옛날에 19대 때 필리버스터 할 때 최대 민주당 의원들끼리는 앉아서 쪽으로 자리 으쌰으쌰 지켰죠.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여기는 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도 지겹고 이러니까 네. 이게 그러고 나가서 자유한국당 말하고 나면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이쪽에 올라가고 더 맞는 말을 하니까 오히려 밀리는 기분을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선거법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네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 다음번에 회기가 시작되면 또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예,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하나씩 통과시키는 거죠. 혹시 뭐 자유한국당이 뭔가 또 꼼수를 부려서 뭐 이런 공수처법을 막는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없죠. 막을 그럴 수 거면 없어요. 쓰면 그럴 선거법을 방법은 막았어야지. 아, 그건 선거법을 살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선거법이 공수처법에 비해서 1000배쯤 중요한 법이었는데 네네. 지난번에 저기 한번 패스트트랙 가서 난장 치다가 쓴맛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만 하고 이제 손가락 까딱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여준 모습이죠. 근데 그조차 그게 의사 진행 방해고 네네. 공무집행 방해고 아. 그것도 사실 선진화법 위반이긴 합니다. 예, 걸려면 걸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온정주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고 네네. 저는 그때 제일 웃겼던 게 온천무료예요. 온천물이. 온천무료가 뭐죠? 선거법을 상정했잖아요. 예, 예. 문희상 의장님.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앞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예, 예. 원천 무효 그랬어. 그런데 그게 내가 그 TV를 보는데 원천 무효가 아니라 온천 무료 같이 들리더라고요. 들리기에. 아. 그래갖고 온천 무료 같은데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밑에 댓글 보니까 어머 온천 무료, 온천 무료. 이렇게. 아, 참 패러디하는 거 보면 좀 개그맨들 아이디어 짜는 거 이상해요. 아니 아, 그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들렸어요. 들리기에는, 그냥 네. 원천 무료, 온천 무료 이렇게. 그러셨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아, 그래 온천물이요. 사실 국회라는 게 예. 헌법기관이에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그런데 그리고 또 이상한 장면 하나 있었잖아요. 어떤 거요? 그 이정미 의원이 네. 이정미 의원 하면 정말 여장부잖아요. 예. 여장군이야. 그런데 아우 전희경 못 당하더라고. 왜요? 못 보셨구나. 못 봤어요. 그 국회의 본회의장 앞에서 네. 자한당 의원들이 쭉 그 농성하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가서 예. 그 정의당 의원들이 네.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런데 예. 김종대 의원. 예, 김종대 의원도 보통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김종대, 뭐 이정미 등등의 우리 기라성 같은 장부들이 전희경 하나를 못 당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셉니까? 아, 기세다기보다 막 어. 소리 질러요. 어. 소리 질러! 바꿔 떠보려고! 뭐 이렇게. 묶고 떠올라. 전희경이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자유경제원이. 그 전에는 뭐였어요? 그전에는 대학 다녀요. 대학교 졸업하고 예. 바른 사회 시민연대, 시민연대. 바른 사회 시민연대라는데 바른 사회 시민연대라는 데는 뭐 하냐면 서울대 출신의 주사파들이 모여갖고 김일성을 존경하다 갑자기 박경희가 존경스러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에요. 거기에 전희경도?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희경 그 나이가 아니지. 서울대 75년생인데. 판사권 그러니까 김영환 뭐 요가라들이 모여서 만든 데 밑에 간사로. 예, 거기에 간사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 본인 주사파 출신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안에서 배운 게 그 주사파 김일성 존경하다 갑자기 박정희 존경하는 사람들이 김일성 욕하는 것만 배워갖고 아. 예, 그래서 모든 이 로직이 주사파다 주사파 아니게 된 사람들이 주사파 공격하는 논리에서 못 벗어나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정미 의원은 엄청 좋아요. 모든 게 좋아요. 사람. 키도 크시잖아요. 키도 크고 어쨌든 당찬 사람이에요. 그 아빠가 그 너 대학 그만 다닐래? 운동할래? 그랬더니 대학을 그만두고 운동한 분. 그러니까 멋있죠. 소신이. 근데 아 역시 막 나가는 데는 그래도 이정미 우리 전 대표는 이정재 의원은 지키고 싶은 품격이 있잖아요. 품격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품격 안에서 하는데 그 품격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그 장면 보고 깜짝 놀랐어. 김종대 의원이 그냥 뒤돌아서서 가더라고. 그분들 굉장히 센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 여기 그 기자는 약간 포기하셨군요. 어이없었어요. 가서 붙을 거면 제대로 붙여야지 왜 저러다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아주 그 정의당이 예쁘게 보이던데요. 오히려 품격을 지키려고 이렇게. 그렇지 않지. 완전히 똥을 온몸에 뿌리고 달려드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똥을 아니 그렇잖아. 우리 가서 막 혼내주려고 갔더니 뭐 네. 자기 몸에 똥을 부어. 달려들어. 아이고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죠. 그때는 그때 도망가야지. 예. 그래서 이제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냐, 딱 그 표정이 김종대 의원. 예,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저 얘기나 좀 해보시죠. 그 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나는 이 사람들 이 좋은 머리를 야 어떻게 또 이런 걸 또 만들어내는지도 좀 신기했는데 최민희 의원님께서 이걸 예상을 좀 하셨다면서요?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예, 그 선거법 안에 비례 전문 정당,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 안 하고 비례만 하는 정당은 네. 사실 이게 정당이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선거법 전체가 지역구하고 비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역구는 하나도 출마 안 되고 그 비례만 하는 게 사실 논리상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비례에 반드시 출마시켜야 된다. 이런 그 지역구에. 예. 지역구에 반드시 출마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근데 그거는 들어가면 위헌 판결을 받을 거라 못 넣죠.
100% 위헌입니까 그러면? 뭐 아니, 해보나 그건 마나 아니에요. 싸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예전에 그 친박연대, 예. 친박연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그때 많이 출마는 친박연대는 했었으니까. 지역구 출마. 출마했었으니까. 그리고 비례한국당은 만들고 지역구 출마하라 그러면 한 10군데 출마시킬걸요? 그딴 거야 뭐 하면 되지 뭐.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를 반드시 하도록. 근데 이걸 제가 생각에는 어떻게도 못 막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여론으로 심판받을 수는 있는데 네네네. 법으로 제한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것도 이거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문재인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봐. 문재인 대통령만 수호해야 해. 이런 사람들이 당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막아요? 만드는 건 자유죠. 예, 예. 민주당이 어떻게 그걸 막아요? 그걸? 막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네네네. 비례 한국당을 한국당 차원에서 만들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는 막을 수가 없어.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막을 수가 근데 없어요.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이 자체가 정당법 위반이죠, 사실은. 아, 정당법 위반이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 그 정당법은 네. 이중 당적 금지예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 이거는 불법이에요. 문제는 이 불법이다. 둘의 관계가 예. 없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꼼수를 넘어 저는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비례한국당의 당대표도 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도 할 수 없어요. 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군요. 네, 예. 그리고 그 황교안 대표가 비례한국당의 공천에 개입한 게 밝혀지면 박근혜 되는 거예요. 즉시. 그치. 그러니까 공천 개입되는 거예요. 공천 남의 개입이 당에. 되는 거다.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마이크 잡고 비례한국당에 표 주고 우리한테는 지역구 주세요 하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는 한 30명 중 국회의원 30명 자한당 네네네. 의원을 탈당시켜서 비례한국당으로 넣는다. 네네네. 네, 그러면 기호가 이제 3번이 되는 3번이 되는 건데 예, 예. 자유한국당이 비례를 아무도 안 내면은 칸으로 보면 기호 2번이 되는 거지. 칸으로 보면 기호 2번이 되고. 그렇지. 근데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안 낼 리 없고 비례대표도 낸다? 그럼 당연하죠. 내죠.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재 스코어 지지율이 30% 정도 되고 선거 때 되면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30에서 35 사이에서 35. 왔다 갔다 보합을 나타낼 거로 보는데 그러면 35%를 전부 다 비례한국당에 가져가고 자유한국당 빵이 되느냐?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고 당연히. 뭐 맥시멈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비례한국당이 10 정도 가는 건 아직까지 가져가는 거고 7에서 10을 가져갈 건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25%일 때랑 35%일 때랑 의석 차가 뭐 계산으로 한 2석 정도 차이 나요. 있으나 마나한 지지율인데 그 10%를 비례한국당으로 던지는 순간 받은 비례한국당은 몇 석이에요? 그걸로 한 12석 정도 나와요. 어유 그래요. 그러니까 7%만 해도 10석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를 10석을 받으면 효능감을 따지면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죠.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비례 투표를 할 때는 지역구 투표를 했고 비례 50명에 대해서 누구를 찍을 건지를 투표를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유권자의 투표 행태가. 네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 정당 투표는 그러니까 연동형 투표라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는 걸 밝히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표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투표할 때는 지역구는 민주당 했지만 50명 비례 중에 10%는 정의당 먹어 그러고 정의당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의당의 얘기는 20%가 50명에 대한 10%여서는 안 되고 300명에 대한 10%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30석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연동형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자유한국당 30% 지지를 주신 거는 50석 중에 15석을 우리를 가지라고 주신 건데 지금 이놈의 쟤네가 틀어놓은 선거법 때문에 이게 2석밖에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니지. 죽을 맛입니다. 이 10%를 비례를 주시면 비례한국당이 11석으로 보답을 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아니. 건데 법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한국당 그 얘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이제 좀 더 이건 이제 세분화해야 돼. 왜냐면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예, 예. 30석만 연동형이에요. 30석.
비례가 47인데 예, 뭐, 그중에 예, 30석만 따지면 그렇죠. 연동형이고 17석은 그냥 정당 투표대로 가는 병립형. 거예요. 병립형 기존대로. 근데 30석의 연동형을 걸어도 7%면 9석은 나와요. 아니 그렇지 예. 그건 9석인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비례를 하나도 공천을 안 한다. 아까 질문한 대로 네네. 그렇게 되면 이 17석 있죠. 정당 투표 17석을 다 자유한국당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네. 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얘기는 이게 자유한국당이 한 뭐 20%, 그다음에 소위 비례한국당이 한 10%.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새로운 보수당이죠. 새로운 보수당이 있고 바른미래당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의 최대 피해자는 비례한국당의 최대 피해자는 정의당이 아니에요. 그 어딜까요? 예,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정의당 찍을 사람 아니에요. 비례한국당 찍을 사람. 누가 손해를 보냐면 새로운 보수당이에요. 새로운 보수당이나 우리공화당. 이쪽도 될수 있을까요? 우리공화당은 예. 뭐 또 조금 원래 뭐 한 5% 이런 건데 네네. 지금 바른미래당 어떤 데서는 7% 정도 나오거든요. 예, 바른미래당 전체가. 네네. 근데 이제 새로운 보수당으로 가는 게 사실 유승민 대표 보고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유승민 대표를 보고 찍을 프로테이지가 10%였다. 네네. 그러면 이게 비례한국당하고 나눠 먹기가 되죠. 그러니까 아니 비례한국당은 자유한국당 거를 땡겨오는 거라서 이 새로운 분산. 보수당 거가 약간은 분산되겠지만 분산된다. 예, 저는 뭐 그런 피해가 아니라 유권자가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제일 피해를 보는 건 민주당 아닙니까? 네? 민주당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비례가 민주당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내지 어차피 않으면 아니 민주당은 예. 어차피 30명 연동형 캡 안에서는 한 석도 못 따는 거를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 감수를 하는 건데. 예, 원래 감수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감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손해가 아니지. 그건 손해라고 말하면 아, 안 되지. 그래요? 민주당은 저는 지역구에서 좀 느낌이- 예. 지역구에서 최대한 해서 따고 그다음에 17석 병립형 예, 거기서 따겠다는 거예요. 7, 8석을. 네네네. 예, 그렇게 따면 뭐 한 134에서 137석 정도를 그냥 한 10석을 잃을 거를 감수하겠다는 아예 거예요. 감수를 하고 가겠다. 예, 예. 그런 얘기고 요거는 정의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피해를 본다면 보는 거고 예, 정의당이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러면은 뭐 비례한국당 나와도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걱정은 한편 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의석수가 몇 석쯤 될까요? 5석에서 7석? 시뮬레이션 어디서 지금 한번 현재로 돌려봤는데 꽤 놓고 되던데. 보면 지금 예. 현재로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 자꾸 20대 국회 스코어를 놓고 하면 안 되고 그건 이미 저 4년 지난 얘기고 네네. 탄핵도 지난 얘기고 현실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85에서 95 사이 지역구를 받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85에서 95? 예. 그거보다 좀 더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맥시멈 100석 정도를 100석 생각하겠죠. 정도? 그리고 비례한국당이 10석 가져가고 자유한국당이 2석 들어오면 112석 정도에다가 우리공화당이 3% 넘으면 5석에서 118까지 가고 거기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현재 스코어들 10% 정도 득표를 한다고 전제하면 거기가 15석 정도를 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30에서 140 수준을 저쪽 진영이 먹는 거고 우리 진영은 민주당하고 호남에 뭐 이름 뭐라고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민주평화당이 됐든 뭐가 됐든 호남의 비례를 기초로 해서 좀 차지할 정당하고 정의당하고 해서 155에서 160 사이에서 서로 싸우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160이 되면 20대 국회나 마찬가지로 21대 국회도 4년 내내 저하여튼 저 짓거리를 보고도 지나가야 된다는 게 있어서 애시당초 민주당이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원래 목표는 우리공화당 플러스 자유한국당을 120 아래로 주저앉히고 나머지 180 정당들이 어떻게든 180을 넘겨서 최소한 그렇게 동의하는 그러니까 중도 보수까지 동의하는 법은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취지였는데 네네. 그게 약간 흔들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가는 게 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비례 정당을 만들 경우는 그것에 대한 비판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들 경우는 그것으로 이 마음 돌릴 중도층 유권자들도 생각해야 되니까 중도층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가 자기 논리를 부정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원래 말도 안 된다 거기는 그러니까 뭐 봐준다 이런 거고 지금 네. 질문은 그거라기보다는 이러면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이유가 있냐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정의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고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 공약이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석수가 13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반이 예.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단독으로 검찰 개혁을 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당과 같이 힘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예.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그것도 정치 개혁의 하나니 그걸 받고 이제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는 이번에 어쨌든 4+1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과반의 힘을 계속 유지해 간 부분은 사실 우리 정당사에 별로 없는 일이에요. DJ 때 우리가 보고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비례민주당은 아예 이게 논외다. 민주당은 논외여야죠. 안 논외여야 그러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셀럽 한두 명을 내세운 민주당 지지자들의 뭐 그 문재인 소모임 대통령을 같은, 예. 지지하는 정당을 누가 하겠다. 네. 그거 아무도 못 막죠. 그리고 청년들이 저는 사실 이걸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데 청년당. 청년 유니온이나 이런 데가 청년 정당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아, 그래서 그러네요. 정말 청년 셀럽이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3% 이상 얻는 이런 시도 같은 게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만약 청년당이 나와서 3% 정도면 몇 석 정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5석 내지 6석. 5석 내지 6석. 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면은 다당제가 불가피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다당제가 되면은 자유한국당도 지멋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지. 그렇죠. 다당적.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뭐 민주당이 몇 석 이런 걸 떠나서 어느 당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불량 정당, 모 불량 정당이 정말 참혹하게 찌그러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앞세우는 정치가 어떤 비참한 꼴을 만나는지 단단히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행여나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은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누구요? 그분. 황교안 대표를 움직이는 그분. 늘 얘기하는 그분. 목사님, 예. 예. 그 인간 말을 뭐가 세게 듣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당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네. 예. 위험한 건 이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국회에서 그때 조선일보 기자들이 이게 기사로 나왔잖아요. 기자들이 모여서 내 주변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대구에서조차 탄핵 반대가 80% 훌쩍 넘냐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 위험한 거는 끼리끼리 모여 있을 때예요.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그게 세상에 다 이거든요. 못 듣죠. 예, 다른 사람 예, 이야기를.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정광훈 목사 이런 분, 그 팬티 목사라는 분, 이런 분이 왜 탄핵하고 심지어 뭐 하나님도 뭐 저기 혼내고 까불지 막, 예,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그 지지자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분한테는 그 세계가 달아.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그 국민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국민들 앞에서 최대한 꼼수를 쓰지 않고 네. 정직하게 평가를 맞습니다. 받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근데 말이죠. 진짜 그냥 그 불량 정당 존재감 없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안 쪼그라들어요. 예,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석은 거뜬히 한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정치 준비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 탄핵 때 2004년에 그러니까요. 그때 220대 뻥, 240대 뻥 막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0석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냐. 이렇게 북한의 존재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이 일정 포션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참. 하여간 정도대로, 양심대로, 소신대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고, 또 자유한국당, 저 공천혁명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박찬주 공천 받을까요? 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받는다고 보십니까? 대학만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천안에 천안에 대학마로 천안? 나가서 예, 한번 좀 아니, 될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재보선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패스트 트랙건 때문에 재보선이 적지 않을 것이다. 패스트트랙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관심법을 좀 해봤어요. 관심법.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윤석열 검찰이
이제 사실은 지금도 선거 개입하고 있으면서 총선 개입. 이제 패스트 트랙을 제대로 수사했을 경우 네네. 적어도 한 30명 정도가 이제 선거 못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예, 예. 선거 이후로 미룰 것 같습니다. 수사를요? 네, 네. 언제 한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거? 봐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그럼 이제 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이기면 그 수사 유야무야 해버리고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기게 되면 그 수사를 좀 하는 그렇지. 척하고 예, 예. 이제 그럼 올 7월이면 공수처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검찰이 안 하면 공수처가 하면 되죠. 묵혀두는 거군요, 검찰 쪽에. 네, 지금 묵히고 있습니다. 보세요. 대개 검찰이 고발 사건에 있어서는 그 고발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게 미제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미제 사건인 거예요. 기